혼자 켜졌어요. 주님평화. 이거 좀 달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차 안에 있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김포에서 미사를 하고 저녁 7시 미사라 8시에 끝이 나서 한 8시 20분쯤 출발을 했어요. 역시나 이제 좀 피곤하니까 중간 좀 쉬면서 들어와서 우리 대전에 저희 수도원에 10시 40분쯤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도원 그 건물이 골목에 있는데,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에 있는데, 원래 주차를 요즘 그런 원룸촌 근처 같은 데는 원래 좀 주차들을 많이 하잖아요. 빽빽하게 길에. 어머나? 이 양쪽에 사선으로 주차한 이 차들이 있었는데, 이게 소형 차들 같은 경우는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되지만, 제가 이제 수도원에 이제 가장 큰 공용차인 카니발을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양쪽 다 외제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긁으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하려다가 그냥 아니야, 뭐 근처에 뭐 주차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돌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반경을 넓히고 100m, 200m, 300m 넓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옆쪽에 갑천역이 아닌 월평 쪽으로 가서 월평 골목을 또 돌아다닙니다. 월평동 성당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이제 갈마역까지 왔습니다. 갈마에 있는 월평 도서관 앞에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주차를 하고 전철 막차를 타고 다시 들어가서 도착해 보니 12시가 다 됐습니다. 밤 12시가. 한 50분 넘게 헤맸던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았죠. 조금 더 내가 운전에 용감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좀 아쉬움. 간만에 큰 차를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감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제차니까 실수를 긁으면 몇백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배려한다고 그 밤에 전화를 또 하지 않은 저의 그게 한편으로는 배려지만, 그 배려가 나를 기분 좋게 한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더 화가 나고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요, 배려함으로써 내 마음도 흡족해야 되고 배려하고 그 상대방도 흡족해야 되는데, 이 배려는 상대방은 그 내가 배려한 줄도 모르고 나는 기분만 나쁘기 때문에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배려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배려도 아니고 그냥 전화하지 않고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것에 제가 화가 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어쨌든 여기 계속 차를 주차하면 안 되니까 차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여기 이 길에 차 대는 거는 단속은 안 해요, 이쪽은. 그래서 뭐 대기나 다 차들이 다 여기 주차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길에 차를 대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차의 이슈 때문인지 전철을 타러 나오면서 봤는데, 그래서 전철 그쪽 그 근처로 쭉 골목길이 있거든요. 차들이 쭉 주차를 해요. 저도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뭐 아마 자기 차를 주차하고 싶겠죠. 근처에가 자기 건물이든 상가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차들 주차 못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공공길이지, 공공도로지, 개인도로가 아닌데 자기 집 앞도 아닌 도로에다가 그렇게 자기 주차를 위해서 이것저것 놨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죠. 평상시엔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제가 그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관심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고, 그 사람들에게 저런 나쁜 놈들을 만나라고 이제 짜증 섞인 혼잣말을 하고,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자, 맞아요. 사실 저희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평상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일들인데 내가 한번 그것과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그 시작점을 보면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나가다 보면 그 이후로 비슷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는 거죠. 그날의 일은 그날에 풀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일은 그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그 기본 에너지로 그것을 기본 에너지로 삼아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점점 증폭시키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늘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반나절을 지금 그 생각으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그 즉시 푸시는 그런 습관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꾸만 그런 상황을 눈여겨보게 되고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갈등이 떠오르면서 새로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불편심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상시엔 관심도 없던 그의 태도나 행동이 눈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못마땅한 거예요. 말 하나 태도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관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정말 지옥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은 좀 분리할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고 또 그 실질적으로도 그런 실천을 해보시는 것. 그냥 그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공부를 해도 누가 한두 번 읽고 그걸 외우는 건 그건 뭐 상위 1% 천재들이고 보통은 끊임없이 반복으로 공부를 하고 외우고 또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고 하면서 내 머리에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분리할 수 있는 것.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다른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A라는 사건 때문에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다음날 B라는 사건을 가지고 A랑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나의 습관을 좀 고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분들에게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상담의 효과기도 하고 치료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너 그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에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는 그것과 무관한데 지금 너가 이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 눈꼴시어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아무 관련도 없고 너 혼자만 고통받잖아. 제가 어제 배려한다고 전화 안 하고 나 혼자만 고통받은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저를 파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도 도움도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렇지. 이런 거는 조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오늘 또 춥지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